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벌써 12월이라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뭐 할 새도 없이. 맞아요. 아쉬워요. 이제 이렇게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아이고. 네. 싫다. 저는 1년 동안 네. 영상실록을 하면서 제 삶도 함께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어머. 또 빠르게 지나갔다 이런 생각도 그 들고요. 긴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짚어보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의 역사 어떠셨어요? 영광의 역사였죠. 네. 오. 농담이고 네.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참 맞아요. 후회가 남는 일도 있지만 다 이런 데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는 잘 살아봐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 역사 기록에 남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의미 있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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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0년 12월 8일 오후 11시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다코타 하우스 앞에서 4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탄에 맞고 쓰러진 사람은 전 비틀스 멤버이자 세계 평화운동가였던 존 레논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존 레논을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는데요. 범인이 누구였어요? 잡혔나요? 네,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는데요. 범인인 마크 체프먼은 존 레논에게 사인을 받았던 팬이었습니다. 팬이요? 네. 존 레논에게 사인받는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있어요. 아니, 팬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과대망상증이 제일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 존 레논은 가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의 피살 소식은 풋볼 경기 생중계 도중 긴급 뉴스로 전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발표했고 수많은 팬들은 그의 집 앞에 꽃과 편지를 바쳤습니다. 팬들은 밤새 촛불을 들고 기도하며 충격을 달랬고 존 레논의 팬들은 다음해 12월 8일에도 같은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후 매년 12월 8일이 되면 전 세계 팬들이 뉴욕에 모여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행동과 노래 속에 담긴 감동의 메시지. 존 레논은 지금까지도 시대를 대변하는 정의와 평화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존 레논의 곁에는 연인 오노 요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노 요코는 사건 이후에 아파트를 드나들 때 불안에 떨게 됐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총을 맞았는데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었을까요?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7년 12월 8일 막걸리의 원료를 쌀에서 밀가루로 대체한 지 14년 만에 쌀 막걸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부족한 양곡을 보충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절미운동과 혼분식 운동을 추진했는데요. 급기야 1963년에는 막걸리 제조에 백미 사용을 금지하고 밀가루와 고구마를 섞어 제조하게 하면서 쌀 막걸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1974년 이후 연속으로 풍년이 들자 정부는 77년 밀가루 막걸리를 금지하고 쌀 막걸리를 생산하도록 했는데요. 네,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나 봐요. 맞아요. 1971년 신품종인 통일벼가 농가에 보급됐고 영농 기술도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으로 1974년 이후에는 대풍이 들었습니다. 특히 1977년에는 쌀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4천만 석을 돌파했는데 이 숫자는 1976년에 비해서 15.2%, 평년작에 비해서 35.3%나 늘어난 거였습니다. 정말 대풍이었네요. 14년 만에 재등장한 쌀 막걸리의 가격은 20리터를 기준으로 양조장 배달 가격이 1,533원, 소비자 가격이 2,100원이었는데요. 서민에게는 쌀 막걸리의 귀환이 더욱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막걸리는 배고플 때 한 끼를 대신할 수 있고 도수가 약해서 일할 때도 마실 수 있다고 해서 국민의 영양주,
작업 능률의 촉진제로 불리며 사랑받던 술이었는데요. 이날 술집에는 쌀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량이 부족하자 일부 상인들은 물을 타서 양을 늘리거나 심지어는 웃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합니다. 와, 그 정도로요? 정말 화려한 기환이었는데요. 소비자의 반응도 궁금해요. 네, 당시의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지만 이후에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술 맛이 싱겁고 비싸기만 하다라는 이유로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싱겁다는 거는 또 물을 타서 판매한 곳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맛도 맛이지만 쌀 막걸리의 소매가가 2리터들이 한 대에 210원이었는데 이 가격은 밀가루 막걸리 140원에 비해서 50%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당시에 소주값도 한 병에 140원이었으니까 싼 값에 취하려는 애주가들에게 쌀 막걸리는 좀 비싼 술이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됐던 거죠. 네. 이후 막걸리는 다양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1992년에는 쌀 막걸리 캔이 시판됐고 항공사 기내 서비스에도 도입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MZ세대의 입맛을 겨냥해 도수를 낮춰 출시하거나 참신한 디자인 패키지를 도입하는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인기를 모아 국산 쌀 사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63년에는 10여 년간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세계적인 프로레슬러 역도산이 야쿠자 간의 싸움에 휘말려 칼을 맞고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15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프로레슬링을 개척하신 분이셨죠. 박치기왕 김일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역도산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나이가 39살이었는데요. 레슬링계의 전설이 이른 나이에 떠나면서 한동안 팬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리고 1943년에는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 한뇌 이윤재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옥중에서 숨졌습니다. 김해에 가면 한글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한뇌 이윤재 선생의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전시된 생애나 유물을 보면 얼마나 조국과 한글을 사랑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